저는 경남 김해시에 사는 하강수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0-1번지 주 매일방송 및 아래 진정을 하는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2호를 위반한 혐의로 진정을 합니다. 비진정인들과의 관계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원공단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여 쉬고 있고, 가족으로는 결혼한 두 자녀와 아직 미혼인 자녀 한 명과 평범하게 사는 사람으로서 종합편성 채널 TV를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 비진정인과는 시청자일 뿐 알지도 못하고 사적인 특별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 활동을 정당에 가입해본 적도 없고 선거운동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2013년 1월 12일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에 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계속 접수 중으로 나타나 지연되는가 싶어서 부득이 2013년 1월 18일 다시 우체국을 통하여 고발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었으나 며칠 전 검찰청으로부터 민원 회신을 받았는 바 기다리지 못하고 이중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은 송구하며, 뒤에 제가 고발장으로 접수한 고발의 건은 지하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피신청인이 2012년 12월 12일 20시경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0-1번지 주 매일방송에서 방송한 MBN 뉴스 8 장강익의 대선 이야기를 시청하다가 이거 제가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을 제가 조금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0, 60대에 있는 분들은 네거티브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아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라는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흑색선전은 허위의 사실이어서 걸러내어서 보도하지 않거나 이것은 흑색선전이라고 맹시하면서 보도해야 할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구실로 삼아서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인 흑색선전을 마치 네거티브 선거운동, 즉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널리 전파하려는 불순한 동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신청인은 이어서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을 최근에 박근혜 후보를 공략했던 것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구판을 벌렸는데 1억 구판. 1억 5천만 원을 줬다. 1억 5천만 원. 그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갖고 있는 옷이 133벌인데 총 돈으로 계산했더니 1억 9천만 원이더라. 누가 계산하나요? 참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되면 뭐 여자들이 군대를 간다더라. 군대가 3개월이 더 늘어난다더라. 제가 직접 들었던 것은 강남이나 아니면 이런 그 술집들이 다 없어져서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 세상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더라라는 이러한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엄청난 말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자 측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관한 흑색선전은 물론이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조차 방송하지 않아 진정인은 비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논평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진정인들은 이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전혀 네거티브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새누리당도 네거티브 많이 합니다. 새누리당도 네거티브 많이 합니다. 새누리당의 네. 대표적인 네거티브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이 네거티브입니다. 네.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놓고 그걸 선거판에다가 이용하는 치사하죠. 치졸하고. 오히려 반감 들어갈 것 같아요. 반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아주 높은 완장 차신 분들이 나와서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선거가 뭔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뭔지라고 보도 내지는 논평을 하였는 바 이것은 타당이나 타당 후보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인 2012년 1월 27일부터 이 방송 시점까지 새누리당 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지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지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2012년 11월 21일 했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으로 해서 선거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진정인들은 뭔지 네. 우리가 이 코미디 프로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하나 소고기 먹겠지. 예. 소고기 되면 뭐하나. 햄버거 먹겠지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완장찬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정치권이 깨끗하지 못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우리 유권자들도 이제 냉철해서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참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새누리당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보도 또는 논평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진정인은 비진정인의 이 방송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2호에 관련해서 진술하겠습니다. 비진정인이 2012년 12월 17일 20시 같은 주소에서 MBN 뉴스8 장강익의 대선 뒷얘기 이하 12월 17일 방송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송을 할 때에 마지막 부분 언저리에 근데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죠. 공표만 못하고 있죠. 오늘도 나오고 있고.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어떻게 저희들도 이제 계속 받아보는데 오늘도 벌써 한 3군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어저께는 한 5군데에서 나왔고 한데 분명한 것은 좁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좁혀지고 있는 속도가 한 3, 4일 전보다는 훨씬 그 속도가 더뎌졌다는 건 분명하고 양자 사이에 아주 바짝 붙어 있고 어떤 결과는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와는 달리 문 후보가 약간 0.5% 혹은 1% 이 앞서는 결과도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사실 문재인 후보 측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나가봤더니 벌써 캠프 분위기가 달라요. 벌써 이제 자신감에 차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문 후보 측에서 공개한 오늘 그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문 후보 측에서는 항상 얘기합니다. 예컨대 50대다. 그럼 50대 지지율이 박 후보가 많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50대 초반은 민주당, 네. 그 문 후보가 많다라고 오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게 10살씩, 10세씩 잘라나가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초, 중, 후반 이렇게 잘라나갈 경우에는 네. 판세가 달라진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문 후보가 3% 이기더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투표율이 72%가 넘어설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2에서 3%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투표율이 72%가 넘으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진정이는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민주통합당의 일반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선 당일 12월 19일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때에 대선 후보자 TV 3차 토론회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님 지금 말씀은 정말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시는 겁니까? 수사 중인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 즉 수사 중인 사람의 인권은 변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진정이는 또 한편으로 방송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분노가 치밀었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비진정이는 이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술한 바와 같이 대선 투표 당일 정치 고수들의 대전망 생방송 프로에서 2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자, 뭐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그러면요 저희들이 이제 조급해서 저도 못 견디겠습니다.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투표율이 지금 이제 70%를 다 넘는 걸로 적으시지 않았습니까? 뭐 72%에서 많게는 89.9%까지 나오는데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통념상, 통설상 이제 그렇게 믿어왔지 않습니까? 거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진 팻말 드는 게 있을 겁니다. 사진 팻말을 주세요. 자, 지금 현재 투표율이 70%를 넘는 걸로 다들 예측하셨으니까요. 자, 70%를 넘으면은 야권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박 후보를 또 들어주셔도 됩니다. 예. 그걸로는 꼭 굳이 이게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박 후보. 70%. 좀 더 올릴까요? 72%. 2%? 좋습니다. 72. 예. 72%로 최종 투표율이 넘으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고 그 미치면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들어주십시오. 자기들이 생각할 때 현재 투표율 추세로 봤을 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들어주십시오. 투표율로만 놓고 봤을 때. 알려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예상하시는 투표율만 놓고 봤을 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여론조사 전문가분께서는 문재인 예. 후보를 말씀해 주셨고요. 예. 네, 대부분 문재인 후보가 좀 후보를 많은데 들어주신 분이 많아요. 이광재 비진정인들은 이렇게 참석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상관없다면서 억지로 이렇게 강행을 했는 바, 이것은 여론조사 공포금지기간에 참석자들의 지지 성향을 밝히지 않고 사실상 여론조사를 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역시 객관적 자료가 아닌 균형이 맞지 않는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을 바탕으로 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프로 참석자 3명은 뒤에 이 방송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결론, 진정인은 비진정인의 위와 같은 것들과 방송 논조로 보아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다른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종합편성 채널 방송을 선거운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낙선시키려 한 후보자가 당선된 현재 비진정인은 말로만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면서 이를 핑계삼아 당선되어서 새로이 시작하려는 정부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방송을 계속할 것이 염려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은 일부 보여지고 있고 하여서 부득이 이 진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013년 2월 4일 이진정인 하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중.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